그러면 아까 우리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도식적으로 살펴보죠. 살펴보면 자 여기서 Y축을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건강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건강이 양호한 상태에서 아주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 건강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는 결국 최악의 경우는 우리는 보통 사망을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아주 양호한 상태에서 건강에 약간 이상 상태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상 상태가 지속이 되면 특정한 장기나 몸의 한 곳에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회복해야 되는 또는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질병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더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그죠? 이것을 환경과 살펴보면 환경에 특정한 물질의 양이라고 봅니다. 뭐냐? 이건 요인인데, 요인의 양인데, 요인은 우리가 아까 에너지나 또는 물질이나, 그죠? 물질이나 또는 정신적인 것,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죠? 정신적인 것. 에너지나 물질이나 정신적인 양이 많아지면, 증가하게 되면 아주 양호한 상태에서, 건강은 양호한 상태에서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건강에 이상 상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상태가 오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질병에 이르게 되고 더 심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유해 요인 또는 유해 요인이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아무거나 양이 많아지면 전부 건강과의 관계는 저런 관계를 보인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주 마시는 소주 예를 들어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면 술에 관련된 것은 건강은 양호하겠죠, 그죠? 근데 술을 조금 마신다. 술을 한 잔 정도 마신다. 괜찮죠, 그죠? 보통 괜찮죠, 한 잔. 근데 한 서너 잔 마셨다. 보통 일반적으로 술을 한 병 정도 마셨다. 약간 이상이 오죠?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정신도 좀 흐트러지고, 또 취한 상태가 오죠. 혀도 풀리고, 눈동자도 풀리고, 발걸음도 제대로 못 갖게 되고.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질병에 걸린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소주를 갖다가, 한 3병씩, 한 열흘간 마셨다. 또는 한 달간 마셨다. 또는 1년간 마셨다. 이렇게 아주 양이 많아지면, 들어오는 양이 기간이 길어서 많아지던, 아니면 한꺼번에 마시는 양이 많아지던, 총량이 많아지면, 결국은 어딘가 이상이 올 겁니다. 위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또는 간에 이상이 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질병이 걸리게 되고, 그러한 상태를 정말 많이 했다. 소주를 갖다 진짜 10병씩 1년간, 10년간 마셨다. 또는 너무 많이 마셨다. 잠깐 죽게 되죠. 그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유해 요인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건강의 스펙트럼은 양이 늘어나면 나빠지고 건강은 그 다음에 양이 줄어들면 건강은 좀 좋은 상태로, 양호한 상태로 갈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소주가 아니라 아무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유해 요인도 마찬가지고, 독성이 있는 유해 요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유해 요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물, 마찬가지죠. 그죠? 물도 적절하게 마시고 적절하게 내보내면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지만, 물도 많이 마시면 이상이 하게 되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그 최악의 경우, 물을 진짜 많이 마셨다 그러면, 배 터져 죽죠. 그죠? 우리가 좀 말을 심하게 얘기했지만, 그처럼 이것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특정한 요인이 아니라 모든 요인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들 양에 따라서 건강과 상호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죠? 여기서 무슨 이런 것 말고 무슨 철분이다. 철분이 과다해도 문제가 되지만 철분이 적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철분이 극도로 적어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거나 비타민 마찬가지죠. 그죠? 비타민도 적어지면 문제가 되죠. 물도 마찬가지죠. 물이 너무 적으면 들어온 양이 너무 적으면 목이 마를 것이고 더 심하면 문제가 되죠. 그죠? 물이 아주 부족하면 못 먹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그죠? 내게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장 환경 공학에서 앞으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여기에 바탕을 두고 앞으로 방법론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얘기할 때 양이라고 얘기하면 영어로는 dose라고 얘기합니다. 총량이죠, 그죠? dose. 들어오는 양, dose고,
이쪽은 건강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반응이라고 해서 반응, 이쪽을 우리가 response,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dose response relationship, 양반응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환경적인 요인의 양과 건강의 반응은 이러한 관계에 있다. 그죠? 아까 보여준 바로 이러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 강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상당히 그 개념을 잡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기본적인 개념 이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이런 상태로 보면, 그죠? 이런 원리에서 보면 건강에 가장 좋은 상태가 이제 이런 상태죠. 그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적절하게 외부와 에너지, 물질, 정신적인 상태를 잘 교환하고 있는 상태, 원활하게 주고받고 있는 상태, 적절하게. 이런 상태면 아주 그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온인 경우, 36.5도씨 정도로 유지하는 상태. 그렇죠, 그죠? 열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적절히 내보내고, 또 바깥에 너무 춥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아주 좋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항상성,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 항상성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호메오스타시스라고 얘기합니다. 호메오스타시스. 이것이 생리학적인 상태에서 바라보면 가장 건강한 상태,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개념에다 지금 몇 가지 용어들, 우리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교육이면 전문가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프로페셔널 커리어로 가는 과정인데, 그런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둬야 되는데, 하나는 방법론, 그죠? 로직, 논리,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수행할 수 있는 용어를 이해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어를 풍부하고도 정확하고 또 그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용어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외부와 인간은 끊임없이 에너지, 물질, 정신적인 것을 교환하고 있고 그 정신적인 상태 또는 물질 또는 에너지를 교환하는데 그것이 과다하게 인체로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면 건강에 장애가 온다. 이러한 개념이고 결국은 생명체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이러한 항상성을 유지하는 상태가 가장 건강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상태고 그러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을 적절히 관리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생물체의 1차적인 생리적인 목표라고 얘기하면 생존입니다. 생존. 건강한 생존. 그러니까 건강한 생존.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인체의 반응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물질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이나 에너지나 정신적인 것은 우리 몸에서 일정한 반응, 생리적인 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생리적인 작용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대사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사 과정. 대사라고 얘기하면 외부에서 인체에 들어오는 물질이 겪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쪽 밑으로 낮추려고 그러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내보내거나 또는 해독 작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산업보건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환경을 관리, 특히 이쪽 유해 요인을 관리하는 쪽, 이것이 이제 산업보건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생리학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건강이란 어떠한 상태냐? 바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상태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